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끼의 행복을 찾아 맛집 유랑을 다녀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소위 대박집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 대박의 비밀을 아낌없이 소개해줄 황금알의 전도사 오대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느낌이 네. 예, 대박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네, 이름부터가 예, 오대성 대표님. 네, 뭔가 대성할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떤 사업인지 좀 힌트를 좀 주실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업. 네. 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네, 또 그런 사업. 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집에서만 네. 유일하게 달라요. 네. 인상 쓰시고 들어오셔서 웃고 나가세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보시죠. 네.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맛보고 있는 남자들. 불판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대낮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먹어보면은 기다려도 그렇게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기다렸다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도 들고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곳의 정체는 바로 손맛을 담은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박 맛집만의 특별한 운영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서비스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필수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잘된 부분들은 서로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그 부분들은 살려낼 수 있도록 얘기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해나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수하라. 까다로운 한돈 인증을 통과한 국내산 1등급 암태주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엄마의 손맛을 담은 정갈한 반찬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게 할 수 있는 반찬들을 늘 항상 새롭게 해서 그 만족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방에서도 다양한 반찬들 또 다양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맛깔이 나게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수초를 이용한 강한 화력.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220도에서 280도 사이로 불판의 온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의 비밀. 바로 초심을 잃지 않고 대표와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올바른 외식 브랜드를 좀 만들고 또 그 안에 종사하는 종사자 식당 이제 종업원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또 이제 그 더 나은 비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바른 외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오대성 대표의 도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깃집이군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입니다. 네네네. 돼지들은 안 좋아하겠네요. 그 누구나. 삼과 돼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네. 네, 우리 또 제작진이 미리 다녀와서 얘기를 하던데. 네. 예,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촬영을 하셨을 때는 빈자리가 몇 군데가 보였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낮입니다. 아, 낮에. 네.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밤에. 낮에는 가끔 이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죠. 와, 우리 제작진들이 근데 하루 종일 찍었네요, 저거를. 네. 저 몇 저희가 분을. 최근에 생긴 3호점이어서 네네네. 아직 또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네네. 비는 곳이 좀 보이고요. 네. 그러면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가 2013년 6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년 1개월이 됐습니다. 3년이요? 네. 3년인데 벌써 3호점까지 생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직영점이고요. 저희는 체인을 하지 않고요.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요. 네. 3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아낌없이. 밝히기 싫은데 네네. 또 많은 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네네. 아낌없이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얘기해 주세요. 정말 네. 필요한 얘기들만 15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업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오랜 백수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식당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외식업 자체가 근무 시간은 길고 또 구매력이 떨어지는 손님들이 오시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욕을 하면 싸워야 할까? 또 나 저 사람들하고 너무 상대로 장사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제가 자신 있었던 거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육전식당 대표 오대성입니다. 저는 현재 신설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외식 기업인으로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삼겹살집을 하기 전에는 그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업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오랜 백수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같이 좀 힘든 시기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을까 봐 저거 보면서 힘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이 뭐 중간중간 다른 사업도 좀 하시긴 하셨지만 식당을 한 30여 년 정도 운영해 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래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의 초등학교에 살 때부터 그 기사식당을 운영을 또 하셨었고 그러다가 건강이 좀 악화되면서 그 식당을 그만두시고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하셨다가 IMF 전후부터 이런 그 의류라든가 뭐 신발 이런 그 패션업들부터 이제 우후죽순 이제 내리막길 걷게 되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좀 바꿔보다가 안 되시니까 다시 식당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원래 김치나 장아찌 이런 한식 그 집에서 먹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김치 늘 빠지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 음식들 좀 맛있게 하시는 편이어서 다시 식당을 하시게 됐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실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으셨다든가 아니면 뭐 저를 비롯해 저희 형제들이 탄탄한 직업을 갖고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준비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장사하실 때는 제가 이제 지금 뭐 백수 생활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서 틈틈이 놀 때 노니까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30이 넘고 제가 제자리를 못 찾으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하게 됐는데 한 2, 3년간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싸움이 되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 가족끼리 좀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주의시냐면 자 내 음식이 맛있으면 조금 불친절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아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 집에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손님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제가 뭐 어머니한테 신뢰를 쌓고 이렇게 보여드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어머니의 생각 자체가 너무 그 좀 오래되신 생각도 있었고 너무 힘든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앞에 보면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뭐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달리고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저희 그 지역 자체에 보면 요 상권 자체가 좀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권이다 보니까 고객층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매일 싸움을 해서 막 서로 손님하고 원래 가게 주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욕하고 싸우고 멱살잡이도 하고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근처 직장인 손님들이 낮에는 점심을 드시러 오세요. 근데 밥집을 하다 보니까 저녁 매출이 또 저조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매출을 가지고 가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 어머니 인건비, 아버지 인건비, 제 인건비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걸 다 포함한 모든 금액을 마진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생활은 되지만 어떤 뭐 자금이 모인다든가 이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금토일 진짜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 손님들이 오시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욕을 하면서 싸워야 할까? 또 저 사람들과 왜 멱살잡이를 해야 될까? 아, 나 저 사람들하고 너무 상대로 장사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노후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항상 불안해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러면서 또 책 같은 걸 또 많이 보시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고민하실 찰나에 그 외식 전문가분을 한번 만났어요. 지금은 많은 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내가 혼자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주변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 외식 마케터 그다음에 컨설턴트도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도움을 저희는 받았어요. 상담을 받고 그분이 제안하셨던 게 그러면 낮에는 점심 장사가 되니 저녁에는 삼겹살을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수용하셨고 저는 사실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그 삼겹살집을 하되 그러면 밥집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삼겹살 전문점으로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를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 설득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돈을 좀 빌리고 또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동대문 구청에서 이렇게 또 그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은행에서 싼 이자로 그걸 받아서 저희가 원래 테이블이 21개 있던 테이블을 12개로 제가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완전 전면 인테리어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기실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저희가 확신이 있었던 게 제가 고른 삼겹살과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밑반찬의 이 조화가 너무 좋아서 제 스스로도 좀 자신이 있어서 좀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때 했는데 주변에서 처음에는 비웃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니네가 그렇게 원래 장사 잘 되던 집도 아닌데 무슨 그 업종을 바꾸면서 무슨 대기실부터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자신 있었던 거는 그 삼겹살집을 전환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당부드렸던 게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운영에서는 손을 떼시고 밑반찬만 맛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 밑반찬을 가지고 한번 손님들을 잘 상대하고 접대해서 좋은 가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어머니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드니까 관여 안 하마 하더라도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6개월간 집을 한 10번을 나갔었어요. 저녁에 나갔다가 물론 다음날 가게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부터 손님이 오셨던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당연히 밥집을 하던 공간이니까 저녁에도 밥 드시러 오고 낮에도 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막 구걸을 했어요. 저희 집에 정말 맛있는 삼겹살이 있는데 한번 드셔봐 주지 않겠느냐. 또 가게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제 젊은 가가 입혀서 그전에 가게 명함도 없었거든요. 명함도 파고 또 우리가 홍보 전단지 같은 건 하진 않았지만 또 이런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와서 좀 저희 걸 음식을 드셔보시고 한번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드려보고 명함을 가지고요. 병원을 가서 계산하고 나올 때도 명함 드리고 오고 버스 기사님 만나도 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택시 기사님 만나도 오십시오. 이런 제가 노력을 좀 했었어요. 물론 그걸 보고 찾아오셨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신 손님들이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는 기회 그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이 시작한 점장님이 있거든요. 점장님하고 저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했었어요. 저희가 고기를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다 일일이 가서 구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 굽는 동안 손님하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호구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면 같이 대화도 나누고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이분이 친해지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이 손님들이 다음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처음에 올 때는 이 공간 자체가 손님들도 낯설겠구나. 그래서 긴장감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좀 풀어드려야겠다. 그 긴장감을 풀어드리고 나니까 손님이 다음에 오실 땐 더 이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시고 또 편하게 와서 우리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골집에 가서 이모 저 왔어요 한 이런 것들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더 편한 공간을 느끼고 본인만 편한 공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편하게 느끼고 음식이 맛있으니까 다른 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와요. 다른 분들 이 집 가보자. 이 집 꼭 가봐야 된다. 이 집 고기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이 고기를 처음에 손님들 상에서 고급 한우집도 아닌데 이렇게 돼지고기를 구워주다 보니까
이 직원들 그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이 직원이 또 교육이 잘 안 되면 손님한테 바로 크레임이 들어요. 왜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 종업원은 저렇게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도 막 큰 언성도 높이고 많이 싸웠고 또 어떤 날 직원이 또 기계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무 또 힘든 날에는 또 직원들 쉬어야 되고 뭐 사람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또 고기를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내가 좀 방향성을 좀 잘못 제시한 게 아닌가. 인건비 부담도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어렵게 너무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다시 처음으로 원래 보통 기존의 삼겹살집도 보통 소비자분들 손님들이 직접 구워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냥 이렇게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았었는데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손님들이 이 공간을 좋아할까를 해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님들과 소통하고 또 직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 직원들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만족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직원을 구해서 다른 사람이 쉬어도 아예 그 다른 여유 있게 인원을 운영을 하면 그 손님들이 최소한 불편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늘려갔던 부분들이 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식 문화 또 그 외식 그 기업 문화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어떤 문제에서 관하냐면 그 직원들 그 이런 노사 문제 같은 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외식업 자체가 근무 시간은 길고 또 보수는 작다 보니까 누구도 굉장히 또 고된 노동인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그걸 좀 바로 잡아 나가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직원들에게 급여 부분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휴게 시간도 더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가게를 이제 계속 향후 이렇게 늘려가게 될 건데 그 늘려갈 때마다 열심히 한 이런 직원들한테는 지분을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직접 본인이 소사장으로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창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창업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로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하고 또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창업을 한다는 건 내가 오너가 된다는 건데 오너는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하도 볼펜을 하나 살 때도 아니면 지우개를 하나 살 때도 이 제품이 좋을까 저 제품이 좋을까 계속 선택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의 연속이라서 저는 미로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오너로서 선택하기 그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오너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일 거고요.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실행해 나가야만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선택만 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잘했나 못했나 이런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도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숲을 보고 시작을 한다면 그 미로의 끝이 어딘지 알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창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어머니와 이렇게 싸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박집으로 소문난 이곳에 우리 또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들었고요. 네네네. 커서는 좀 말을 안 들었는데 네. 대박집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어머니가 제 말을 잘 들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뜨거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소위 대박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식당이라는 게 사실 네.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나름 유명세도 있고 거기에 일일이 돼지고기를 잘라주는 서비스를 다 하시고 계시는데 고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고충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오시면 그 이렇게 현명처럼 흰 바지를 입고 계신 분도 있으면 음식물이 떨어질까봐 네. 그게 무릎 담요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손님이 달라 그러기 전에 미리 챙겨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강조 또 하다 보니까 예. 직원들 자체가 움직이는 그 횟수라든가 휴식의 네. 시간 자체가 좀 휴게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네.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내가 이 고깃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후회를 했다. 뭐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어떤 저희가 순간이었나요? 유명해지면서 네. 뭐 이렇게 오시긴 하는데 너무 많이 고기를 굽다 보니까 네. 고기 굽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가 좀 들긴 했어요. 가끔. 네. 그럼 가장 어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외국 손님들도 좀 오시는 편인데 그 제일교포 할머니가 한번 그 한국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랜드마더가 또 오셨군요. 오셨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예. 정말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을 예. 그 한국에 살 때 네네네. 어렸을 때 일본으로 이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먹고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자기가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데 예.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와야겠다 그러고 오셔서 다시 드시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시고 가시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네.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럴 때 너무 저도 네네네.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우리 또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맛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맛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나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맛집은 그 무조건 맛을 얘기를 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외식업은 더 이상 맛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외식업은 서비스업이거든요. 맛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맛, 위생, 그다음에 또 서비스까지 모두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저 맛집으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홀에서는 직원들 그 그릴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또 고기 맛을 유지하고 주방에서는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저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밑반찬들이 이렇게 매일 바뀌어서 나가는데 저희 소위 집에서 먹었던 뭐 콩나물 무침, 파절이 이런 걸 최대한 우리가 집에서 먹었던 좋은 식재료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막기름이 이런 그 유사 제품이 아니라 오리지널 참기름 이런 걸 써서 최대한 그 맛을 요렇게하도록 유지를 하자. 그런 걸 아끼지 말자라는 게 저의 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고기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고기란 살입니다. 살이요. 네, 고기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에게 와서 살이 되었고 이제 저희 직원들 또 손님들에게 가서 이 살이 되어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뼈와 살이 된다고 할 때 그 네. 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네,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살이다. 저를 보시면 자꾸 지방을 생각하시고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처음부터 네. 그런 느낌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외식업에 있어서 외식 기업인이 되는 게 꿈인데 올바른 외식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되는 그런 네. 외식업.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손님의 예. 가족들 또 직원의 가족들 또 뭐 오너의 가족들 다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외식업을 계속 해보는 게 좀 꿈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께서 진정한 외식인으로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 대신에 숲을 보라는 오대성 대표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빛나는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누구보다 큰 그림을 그려나갈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너무 떨리고 좀 설레고 그래가지고 어렵네요. 나는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계속 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은 정말 높게 갖고 있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꿈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시간, 그 꿈에 도전하세요.